지하철 9호선 출근 시간입니다. 만원 열차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좌석은 이미 만석입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텅 비어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로석입니다. 지하철 경로석. 이제는 힘내라 직장인석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충격적인 제안입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경로석에 앉아있는 60대 건강한 은퇴자와 그 옆에 서 있는 20대 과로 직장인. 과연 누가 더 자리가 필요할까요?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는 노인왕국에 들어섰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느껴집니다. 지하철을 타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느껴지는 곳이 바로 지하철 경로석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장면들이 이제는 어딘가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젊은 세대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비율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1990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10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습니다. 2020년에는 5명이 1명을 부양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4명이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생산 연령 인구 1명 반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옮겨보면 명확해집니다. 이제는 젊은이 1명이 여러 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연금, 의료비, 복지 예산의 대부분이 노년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가 예산의 40% 이상이 복지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 관련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기초연금, 노인 의료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요양 서비스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취업도 어렵고 임금도 오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취업도 어렵고 집도 비쌉니다.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아이는 더더욱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점점 더 많은 노인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구조는 오래 버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면서 남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경로석은 원래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힘이 없는 노인을 배려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배려였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풍경은 다릅니다. 경로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 누가 노인인지 쉽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정장 차림에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등산복을 입고 하루종일 활동하는 사람들이 경로석에 앉아 있습니다. 반면 옆칸에는 출근에 지친 20대, 30대가 서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는 젊은 세대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쓰러지듯 잠들고 다음날 다시 반복합니다. 어떤 날은 이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경로석에는 건강한 60대가 편하게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임신한 20대 여성이 서 있습니다. 배를 안고 힘겹게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석에 앉은 사람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 간 부담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배려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경로석은 약자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약자는 서 있습니다. 과거의 노인은 지금의 노인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1990년대의 60대는 지금의 80대와 비슷했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체력도 약하고 활동 범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노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모로만 보면 중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체력도 있고 활동 반경도 넓습니다. 헬스장을 다니고 해외여행을 가고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도 합니다. 2025년 현재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 82세, 여성 88세입니다. 건강 수명은 평균 73세입니다. 건강하게 활동 가능한 나이가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60대의 헬스장 이용률은 35%로 전 연령대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60대의 해외여행 비율은 연 1회 이상이 40%에 달합니다. 60대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95% 이상입니다. 60대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45%에 이릅니다. 실제로 거리를 걸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산을 오르는 60대,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는 60대,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60대가 넘쳐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노인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노화가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60세는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제2의 전성기입니다. 은퇴 후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 30년을 노인으로 사는 것은 본인에게도 사회에게도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연령 기준은 그대로이고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고 각종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하철도 무료입니다. 공원도 무료입니다. 문화시설도 할인됩니다. 60대는 이제 노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들을 노인으로 대우합니다. 이제 솔직한 질문을 던질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몇 살부터 노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예전 기준으로라면 60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세는 사회활동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노인 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서 기존 기준이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진짜 노인은 80세 전후부터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부담이 크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60대는 대부분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경제활동도 가능합니다. 70대는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80대가 되면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되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증가합니다. 90대 이상은 대부분 전면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60세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이 간극이 바로 지금 사회 곳곳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건강한 62세 은퇴자가 있습니다. 헬스장을 다니고 등산을 하며 여행을 다닙니다. 그는 매달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지하철도 무료로 이용합니다. 반면 26세 직장인은 매달 세금을 냅니다. 그 세금으로 62세의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일까요? 이것이 지속 가능할까요? 답은 명백합니다. 60세를 노인으로 보는 제도는 196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65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젊은 세대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노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버릇 없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효도를 모르는 세대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침묵합니다. SNS의 익명으로 불만을 토로할 뿐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지하철 경로석 문제, 노인 무임승차 문제, 세대 간 부담 문제 등이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불만은 쌓이고 피로는 누적됩니다. 세금을 내고 자리를 양보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점점 줄어듭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합니다. 자신의 미래도 불안한데 다음 세대를 책임질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로 급여의 9%를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로 급여의 7%를 납부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납부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노후에 받을 연금은 불확실합니다.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20대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매달 급여에서 각종 세금과 보험료로 30% 가까이를 납부합니다.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면 저축할 돈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는 경로석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내가 60세가 되었을 때 나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도 연금이 남아있을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의 노인 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많이 내고 적게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세대입니다. 이 침묵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만은 해소되지 않고 쌓이기만 합니다. 언젠가는 폭발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침묵하고 있지만 그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노인이 많아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변화한 현실에 맞게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모두를 한 기준으로 묶어버리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활동적인 60대와 거동이 불편한 80대를 같은 기준으로 대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일본은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에게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자산 조사 후 선별적으로 지원합니다. 프랑스는 건강 상태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스웨덴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아니라 상태와 역할을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60세라고 해서 자동으로 노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하철 경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이만으로 자리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앉아야 합니다. 건강한 60대보다 임신한 20대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산복 입은 65세보다 야간 근무 마치고 퇴근하는 25세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필요를 기준으로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노인 왕국이 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섰습니다. 10년 후에는 30%를 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점입니다. 지하철 경로석 문제도, 복지 부담 문제도, 세대 갈등 문제도 모두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노인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복지 시스템을 개편하고 세대 간 부담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지하철 경로석을 힘내라, 직장인석으로 바꾸자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상징 속에는 진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몇 살부터 노인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까? 입니다.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젊은 세대가 무너지면 노인 세대도 함께 무너집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경로석은 단순한 지하철 좌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 좌석을 보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사회는 지속 가능한가?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경로석 문제는 자리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주제임에도 끝까지 영상을 봐주셨다면 당신의 인내에 존경을 표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없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절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손가락의 온기를 느끼고 싶을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